앞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제 일극 체제. 그래서 사실상 여러 패널 말씀하셨지만 경쟁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또 일체화되는 흐름을 타면서 중도 확장에 또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의 이제 세대 교체론 이게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친한파 소장파가 유튜브 언더 73 스튜디오 이걸 개설했는데 아마 73은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대권도전 선언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어린 사람이 출마하는 첫 번째 사례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론 바람은 69년에 신민당 김영삼 후보가 띄운 40대 기수론, 또 2000년대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있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젊은 보수 잠룡인 이 의원, 또 한 전 대표의 세대 교체를 기치로 한 경쟁 구도 또 이제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낡은 네파토리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벌써 한 발 내질렀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모든 걸 상쇄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언더 73 스튜디오 주축인 유재와 박상수 당협위원장은 혼자 세대교체 이뤄낼 수 있겠느냐, 언더 73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보라 손짓했습니다. 또 신지호 전 국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이준석 의원이 세대교체를 내건 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는 걸 의미한다. 이런 흐름이 국민의힘에도 나타나면 연대 못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이제 변수가 생겨납니다. 자, 이거 김두수 부원장이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을? 일단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에 헌정적 위기를 맞는 이 상황에서 네. 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새로 이끌어야 나갈 것이냐 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데 이 기존 세력에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세대에 맡길 것이냐 이제 이거의 결단 문제고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글로벌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예를 들면 과학 기술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이제 등장하고 난 뒤에 아직 없는데 여기에 마땅한 사람, 그리고 그런 시대의 새로운 뭔가의 경험,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험을 많이 하고 글로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 낡은 시대의 낡은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는 국민들한테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뭐 대표도 세대 교체를 주장한다니까 뭐 찬성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소위 말하면 이 뭡니까 검찰의 인맥을 통해서 출세한 사람이 네.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 즉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이 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다만 이번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국으로 새로 만들어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그것을 세대로 바꿀 것이냐, 세력으로 바꿀 것이냐, 진영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은규 대표는 이제 젊으시니까 한동훈, 이준석 보수 주자 두 명이 던진 이른바 세대 교체 불길 불탈까요? 꺼질까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언더 73, 네. 그러니까 73년생 네. 이하인데 이 73년생이 보니까 한동훈 대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보다 어린 사람 모여 이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가당키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한심하다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리하고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러브콜 한번 보냈죠. 공개적으로도 뭐 네. 언제 정치를 더 한다면 네. 언젠가 만날 일이 있겠다. 그 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지금 네. 대선을 앞두고 뭔가 세력의 연대에 저는 포석이라고 둘이 보는 연대할 것이고, 수 있다. 네. 오늘도 지금 한동훈 측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신지호 부총장이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하겠다 지금 이러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준석, 한동훈 이 두 세력이
아마 이제는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좀 나름대로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야합이 얼마나 참 이게 코미디 같은 거냐면요. 과거에 총선 때는 이준석 의원이 이낙연 의원하고도 손을 잡았는데 그때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치를 바꾼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의원하고 손을 잡았는데 열하루 만에 파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을 또 앞두니까 이제는 방향을 또 급변침해가지고 예. 또 보수에 있는 한동훈 대표랑 손을 잡겠다라는 식의 예.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전 이런 식의 예측 불가능성의 정치가 가져올 폐단을 생각하면 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전 정치적인 수사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아까 우리 김두수 소장님께서 뭐 글로벌 과학 얘기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가 원수거든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전 정치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치력의 핵심은 국민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글로벌이나 과학은요, 과기부총리나 외교부 장관 시키면 돼요. 근데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국가 최고 원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전체 선출을 받는 그 대통령이 국민 통합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뭐 지식도 중요하고 경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나이도 상관없이 그 지도자가 얼마만큼 포용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평가할 필요도 없고 이준석 의원은 정치를 14년이나 했지만 그동안에 문제 발굴은 잘했지만 문제 해결은 전혀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준석 의원이 통합의 지도자냐라고 봤을 때 전 허은하 대표 하나 지금 못 품는 걸로도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는 총선 때는 야당 역할, 또 지금 대선 앞두고는 또 준여당 비슷하게 보여지는 이런 정치적 스탠스는 전 좀 올바르지 않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은기 대표 말씀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도고 프레임 아니 같다는. 언더 73 같이 네. 보이고요. 이런 게 낡은 정치예요. 낡은 정치다. 전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확장을 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군이 올드그룹인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그 내부 경쟁을 하고 또 이준석, 한동훈이 또 어떤 세대교체 그룹으로 이렇게 경쟁 구도를 하면 굉장히 역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 어때요? 사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로 했던 그 뭐 폴 댄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작년 2024년 대선을 앞두고 2023년에 그 프로젝트 2020을 풉니다. 네. 모든 후보들에게 주고 그 후보의 공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연수시켜서 한 4,000명 정도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거거든요. 그 연수를 떠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권을 접수하는 겁니다. 물론 논란이 많지만 지금 트럼프가 공무원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계획하에서 이미 2021년부터 말하자면 아메리카 퍼스트 연구소를 세운 겁니다. 세대 교체도 좋고 뭐 언더 73도 좋습니다만은 aligned people이라고 하는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수천 명의 말하자면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나. 특히 이번에 부적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도 인수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도 인수위 때 다 헛시간을 날렸어요. 네. 전혀 집권 경험이 없는 안철수가 인수위원장 한 데다가 대통령 오직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110대 국정과제를 자기도 모르고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네. 국민들도 지금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저한점으로 뭐 의료개혁을 했는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전략도 없고 평이한 내용을 하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제가 알거든요. 조현옥 인사수석이 제 서울시에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인사수석 역할 하나도 못해 바로 시작하면서 각 수석실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았습니다. 아무 검증이 없었어요. 지금 특히나 젊은 사람들 어제 내가 김경수 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더 자장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왔냐. 네. 지금 언더 73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댓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이준석, 한동훈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보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분열 측면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태정치 그만, 대한민국 정치 새로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동훈, 이준석, 젊고 건강한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 기대된다. 자, 반면에 요즘 한동훈 뭐하나 슬슬 복귀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도 두 쪽으로 나뉘는 건가? 이준석은 분열의 정치하는 갈라치기 전문가라 대통령 되면 나라가 분열될까 무섭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준석은 머리보다 가슴부터 넓혀줘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양론 있는데. 예,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될 때는 정말 세대 교체론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정말 승리를 거머쥐었죠. 예. 그 뒤로 이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전혀 신선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그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개혁신당 만들어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 많은 그 실망을 안겨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홍대 앞에서 집회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정말 뜬금없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한 그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이준석은 한때는 좋아했는데 실망을 많이 했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원칙적인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만은 뭐 언더 73인지 하는 게 세대 교체라는 게 말이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에 또 잘 먹히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옛날에 그 유진산 그 민주당 대표가 삼김을 구상유치라고 했는데 그 구상유치였던 삼김은 이준석이나 한동훈하고 달랐어요. 급이 달랐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세대 교체를 보면 네. 굉장히 암울하고 시대 정신이 없어요. 네. 마크롱 같은 악마르슈가 없습니다.